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고요. 네, 두 사람 모두 협치와 협력을 내세웠지만 방점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요. 오늘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를 했는데요. 참배하던 중에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본인 말로는 현충원에 온 것이 국민 앞에 나온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진심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보여주기가 아니냐, 네네. 사진 찍기용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호중 의원을 오래전부터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봐 왔는데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쇼잉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좀 예. 윤호중 의원의 진정성은 저는 뭐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 네네. 다만 윤호중 의원이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과거 몇 년간 민주당이 좀 국민들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았습니까? 예. 윤호중 의원이 취임 일성이 국민 눈높이로 이렇게 보겠다라고 했는데 무릎을 꿇은 그 눈높이로 좀 국민들 눈높이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가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방명록에 적은 게 또 화제가 되고 있던데요.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지칭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현충원에서 했는지 또 왜 지금인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사과 안 한 것보다는 예. 사과한 것이 뭐 1000배 낫겠죠. 예.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방명록에 쓰는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무마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 별도로 피해자를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어제 오세훈 시장이 했듯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 이제 피해자 또 2차 가해 당해 취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예. 특히 명심해야 될 것은 민주당의 그동안의 특히 여성 의원들 몇 명,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들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그런 의원들과 같이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떠느냐. 예. 그래야지 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뭐 이번이 끝이 아니니까 네. 계속 진행돼야 된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성추행 그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한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요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과다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수진 의원이 민주당에 2명 있습니다. 예. 한 명은 서울 동작을의 판사 출신 예. 이수진 의원, 예.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간호사 출신의 그 이수진 의원이 있는데 이 말을 한 이수진 의원은 이제 동작을 예. 출신의 원내 부대표니까 맞습니다. 회의에 그 자리에서 말했는데 이수진 의원과 오세훈 시장 간에 좀 악연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경선 과정에서 네. 그 서울시장 후보 선거 과정에서 예. 오세훈 당시 그 후보가 SNS상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캠프를 비난하면서 이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이수진 의원을 통틀어서 피해 호소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수진 의원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예.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지금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악연이 있는 상태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고 인정을 한 것을 보면은 그래도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듬고 또 진정성 있게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님 단의 저희들 방문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17대 국회 때
초선 의원으로 만나 뵀던 이 주호영 대표님을 그때부터 존경해 왔다는 의미를. 우리 윤 대표님께도 앞으로 향후 1년 국회를 좀 협치, 그다음에 통합, 관용 이런 걸로 좀 이끌어 주십사는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랍건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 주셔서 우리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 협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주호영 대표님의 인품에 푹 빠졌다가 나왔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사이가 좋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보는 우리 국민들도 되게 상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임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새 원내대표하고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국민을 위해서 여러 법안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실제로 여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여야 협치의 문제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새 원내대표가 예. 선출이 돼야지 이제 본격화 될 텐데, 여야 협치의 상징은 일단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정리돼야 됩니다. 예. 그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또 비슷한 예. 대립 구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과연 속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예. 없다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이렇게 추천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법사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한번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7개 상임위원장으로 그냥 협상 카드를 받아들인다라면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속도를 내서 해결될 가능성도 의외로 있어 보입니다. 예. 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2년차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좀 들어서 안 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재협상 여지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2년차의 그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정확한 말은 아니고요. 일단 상임위원장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그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7개를 만약에 내준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힘들겠죠. 그 대상자들을 다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예. 어려운 과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걸 풀어나가는 것은 또 원내대표의 몫이고 또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사정포석을 이렇게 강하게 까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아직 결심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계속 띄우고 있는데, 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원내대표죠. 아닙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하면은 그 TK 출신이죠. 예. 다시 영남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 우려들이 예. 당내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안으로, 그렇다고 초선 김웅 의원 같은 이런 초선 의원들이 힘을 받느냐, 힘이 붙이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래서 그 영남당이라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싣기 위해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나경원 전 의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당 대표 선출이 당심 70%, 또 민심 여론조사 3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여론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예. 사실이고요. 과연 당심을 얻으려고 하면은 또 나경원 전 대표 당심도 상당히 얻은 것은 또 튼튼한 것은 사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있는데 몇 번의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부담감, 예. 그리고 강성 대여 투쟁을 그렇게 주도하다가 당이 쪼그라드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책임론, 거기서 스스로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지, 또 초선 의원들의 그 지지를 얻는다, 지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떤 결심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그 사면 문제가 지금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뭐 서병수 의원은 탄핵에 뭐 불복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왜 이런 사면 이야기가 나온 걸로 보십니까? 일단 서병수 의원이 띄운 탄핵 그 부정과 그리고 그 일부 인사들이 하는 이제 사면론은 이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사면 부정을 말한 서병수 의원은 저는 이제 워낙 친박계 중진이고 그래서 예.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아니면 당내에서도 공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의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사면론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가 아닌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예.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물론 대권 유력 주자든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런 동정론 이런 것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군요. 예.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단계는 아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도요. 지금 이 시점이 이 사면 요구하는 시점으로 맞느냐라는 데에서는 시각차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의견 듣고 오겠습니다. 죄의 그런 유무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네. 또 통합적인 차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에요. 저희 당에서 이걸 먼저 꺼냈을 경우에 선거에 이겼더니만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저 같으면 안 했을 겁니다. 임기 말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민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실 때가 올 거고 그때 대통령께서 먼저 꺼내게 놔뒀어야지 그거를 왜 야당이 먼저 꺼내냐. 저는 전술적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 사면 문제 계속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어제 이제 두 양 시장을 만났을 예. 때도 국민 공감대라는 전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한 34% 정도 나오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77%의 투표율에서 41%를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을 국민 지금 여론조사로 환원하면은 그 41% 지지율이 한 32% 정도 됩니다. 여론조사는 예. 여론조사는 투표 안 한 사람도 다 이렇게 예.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문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 사면을 받아들였다, 먼저 꺼냈다라고 했을 경우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32%도 깨질 가능성이 예.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럴 경우에 문 대통령의 내임덕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리 국민 통합으로 사면론을 꺼내면은 당장은 국정 지지도가 오르겠지만은 예. 결국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탈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거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꺼낼 수는 없는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그럼 이 문제가 언제 풀리겠느냐? 그 네. 모델은 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모델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가 당선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청와대로 가서 김영삼 전 당시 대통령과 이렇게 회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김대중 당선인이 건의를 해서 예.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예. 그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네네.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을 한다라면은 그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군요.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올해 초 이낙연 당시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면론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일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 권력을 과거에 가졌던 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본인들의 반성 없이 사면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요. 죄가 있으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용서를 구하고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합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죄도 없는데 잡아가 두다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죠. 무슨 논의가 되겠습니까? 예. 답답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 본인들의 반성이 먼저다라는 점을 그렇습니다.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아주 부대치는 부분들이죠. 예. 물론 이제 명확하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라는 식의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중요한 그 대의 명분하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대선 국면이라 지금 과정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야당에서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자 민주당 일각에서 한 얘기인데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론도 또 거론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한명숙 전 총리는 물론 이제 복무 기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복권이 남아 있습니다. 예. 복권이 남아 있는데 마찬가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병수 의원이 탄핵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헌정 질서, 사법 체계를 부정한 거다라고 굉장히 그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일각에서 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부분들이 억울하다, 예. 잘못됐다라고 하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로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를 한다면 한명숙 전 총리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진정성 있게 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복권이 예.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언급할 때는 좀 자중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권주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청와대 요청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한 말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도입을 검토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저는 이제 국민 생명이 우선이니까 예. 도지사 차원에서 일단 많이 확보하자. 그 부분은 상당히 도지사로서 잘했다. 할 수 있는 언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안정성이 검증이 됐는데도 이렇게 외부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도입이 어려우면은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경기도에서 먼저 맞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이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백신 정책이 개인이 어느 백신을 맞을지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국가가 어느 그 백신이 도입이 되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이 우리 네. 정부의 계획인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 개인이 원하면은 러시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백신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좀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전 총리가 현 시점에서 이런 이 지사의 이런 발언들은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 파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이에 이렇게 국민과의 선호도들이 있는데 러시아 백신이 들어오면 선호도가 더 차이가 나는 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발언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조금 너무 나갔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좀 소신 있는 발언, 대선 1등 주자로서의 그런 발언들을 하려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네.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 하면은 이제 강점이 정치적 브랜드가 하나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또 행동은 신속하게 이것이 이재명 지사의 강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방역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 인터뷰에서 나왔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명확하게 차별화의 메시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도 지금은 차별화로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결국 여권의 대선 주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는 불가피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현직 대통령의 부정적인 유사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별화를 이제 앞으로 나아갈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명확하게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그리고 그 당 대선 후보 간 그 차별화가 언제쯤 이루어질지 주목된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보통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포지티브 차별화, 나는 이제 차별화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은 이재명 지사는 이미 차별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인만의 브랜드지만은 어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래를 향한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친문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적고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는 차별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고요. 경선 과정에서는 친문 표시 무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차별화 전략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